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어제 음봉을 보여주더니 결국에는 오늘 전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상승분을 조정하는 정도의 내림세를 관측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지속되고 있고요. 금리에 대한 압박도 여전합니다. 어떤 것들이 시장에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략이 더 중요해지는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했는데 특징들 짚어주세요. 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0.3% 하락, S&P 500이 0.6% 하락, 나스닥이 0.8%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을 보면은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가 13% 급등했고요. 역시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유나이티드 항공이 5% 상승했습니다. 모든 업종이 전부 하락했지만은 에너지 업종은 상승을 했는데요. 에너지 업종에서는 엑슨모빌, 그 다음에 쉐브론, 대본에너지 등이 모두 3%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그 다음에 램리서치가 모두 2%대 중반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소프트웨어 업체인 어도비가 2.3% 상승했고, 항공우주 업체인 에어로제트 로켓홀딩스가 2.2% 상승했습니다. 수술용 로봇 시스템 업체인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9% 급등을 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15억 6천만 달러로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15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예상치 상회했고요. EPS도 1.19달러로 시장 예상치 상회했는데 시장 예상치는 1.12달러였습니다. 이런 호실적을 바탕으로 트루이스트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30달러에서 26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런 호실적의 배경에는 동사의 다빈치 로봇이라는 수술 로봇이 있는데 수술 집행 횟수가 20% 증가한 것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이 6.2% 상승했는데요. 역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는데요. 매출은 57억 7,800만 유로를 발표했고 시장 예상치로는 54억 1,000만 유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순이익은 17억 유로로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로는 14억 2천만 유로였습니다. 역시 동사의 EUV 반도체 장비 판매가 꾸준한 게 호실적의 배경이 됐고요. 회사 측에서는 4분기 매출과 순이익도 낙관하고 있고요. 지금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 61억 유로에서 66억 유로를 전망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을 50%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장 마감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예상치 하회했고요. 그다음에 순이익,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일단 시간에서는 지금 4%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14억 5,400만 달러로 발표했고요. 214억 5,400만 달러로 발표했고요. 시장 예상치로는 219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예상치 하회했습니다. EPS는 1.05달러로 시장 예상치 0.99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역시 테슬라가 지금 시간에서 안 좋게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매출이 안 좋게 나왔고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는데요. 현재 물가는 여전히 높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노동 수요는 냉각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더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성장세는 미국 경제 성장은 꾸준히 하고 있지만 성장세는 둔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연은총재는 연준이 증시 하락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변경 없이 완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물가가 꾸준히 내려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니애폴리스 연은총재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4.75% 이상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원 인플레이션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올해 말까지 섣불리 저가 매수하지 말고 현금 챙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장기 투자자는 저가 매수를 기회로 활용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글로벌 IB들의 시각과 더불어서 뭐 연준의 시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일단은 실적 중에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테슬라일 것 같은데 테슬라가 3분기 매출은 안 좋았는데 순이익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역시 뭐 출하량이 좀 기대에 못 미치고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이 결국에는 앞으로 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많이 팔릴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차 리드 타임이라고 하죠. 출하량 그 사이에 시간이 있는데 리드 타임이 짧아지고 있다. 즉 그렇다고 본다면은 수요가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시간외에서도 4% 넘게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테슬라 흐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이제 연동이 돼서 테슬라랑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거나 이렇게 오르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종목들 흐름이 좀 좋지 않을까요? 물론 뭐 시초가는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어제 이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재나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승했다가 조금 나중에는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서 끝났어요. 뭐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을 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뭐 어느 정도는 뭐 미리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오늘 시초가부터 잘 살펴보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 종목인가 봐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좋은 실적이 여전히 나온 건가요? 로봇 관련 종목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헬스케어 섹터인데 헬스케어 섹터군요. 결국에는 요즘에는 의사가 사람이 하는 수술보다 로봇이 하는 네. 수술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수술용 로봇 시스템 업체인데 어제 뭐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9% 급등을 했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은 호실적에 의한 단기적으로 움직인 거라고 보시나요? 네, 뭐 그렇고요. 미국 시장 뭐 호실적 나오면 바로바로 반영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이제 트루이스트 증권에서는 이번 호실적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했어요. 230달러에서 260달러로. 네, 그렇군요. 이 부분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고는 하는데 이 장비 업체인 ASML이 또 좋은 실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이런 좋은 실적을 이끌었나요? 장비 업체들 실적 안 좋지만 ASML은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실적은 주가는 한 50%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러나 실적은 상당히 좀 역시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역시 뭐 반도체 장비 이 회사 거를 쓰지 않으면은 지금 첨단 공정 반도체 장비 첨단 반도체를 생산을 할 수 없어가지고 EUV 극자외선 장비가 판매가 지금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업체의 반도체 장비를 받으려면은 줄을 서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것 같고요. 뭐 지금 4분기 실적도 낙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50% 넘을 것이다. 항상 영업이익률은 40% 후반에서 50% 초반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원래도 실적이 좀 좋은 회사였네요. 예. 네, 중국의 그 ASML 매출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에서 30% 정도 차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 장비 공급 압박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영향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는 별로 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중국을 그쪽에 안 팔아도 사걸 살려는 지금 줄을 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별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갖고 있는 장비가 워낙 독보적이다 네. 보니까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준의 베이지북으로 넘어와서 좀 주목해볼 만한 내용들 어떤 게 좀 핵심적으로 있었을까요? 물가 여전히 높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거고 지금 일부 지역에서 뭐 시카고나 뭐 이런 쪽에서 노동 수요가 좀 냉각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좀 결국에는 실업률을 좀 높이려는 연준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연준의 의도가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서서히 시차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경기 침체 우려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더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본다면 뭐 성장세도 같이 둔화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냥 뭐 특이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좀 반복이 되는 것 같고 연은 총재들의 발언을 봐도 뭐 계속 매파적인 기조를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주식시장 하락하고 있는 거 전혀 신경 쓰면 안 된다. 즉 그 패드풋이라고 하죠. 연준 풋을 금리 인상을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그 다음에 금리 인하라든가
주식시장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제 갈 길 가야 된다. 물가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뭐 그런 식의 발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속보를 조금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외신 쪽에서 나오는 것 같긴 해서 추가적으로 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내년 초에 프론트로딩 금리 인상을 끝낸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일단,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그거 같아요. 네. 일단은 선제적으로 우리가 금리 인상을 내년 초까지 한 다음에는 일단은 지켜볼 것이다. 뭐 1년 정도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올 연말까지는 뭐 공격적으로 계속 기조를 이어가겠네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소식이 좀 더 나오면 내일 더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 측 의견을 보면 뭐 최근 시장에 대해서 뭐 보수적인 시각들이 여전히 많으니까요. 저가 매수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현금 챙겨라라고 조언을 했는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골드만삭스 측은 지금 단기 투자자라면 일단 좀 관망해야 되고 반등 시에는 현금 챙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장기 투자자들은 오히려 뭐 지금 이 시점이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걸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장, 뭐 지금 제가 오늘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오늘 끝난 거랑 내일하고 좀 봐야지, 시장의 상황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조금 기대치에는 못 미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 실적하고 오늘 시장, 미국 시장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좀 하락으로 간다면, 저는 그래도 올해 4분기에 조금 더 이제 하락을 하면은, 네. 결국엔 시장 강하게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단기 투자자들 지금 뭐 기회는 보고 지금 뭐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뭐 저가 매수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저가 매수는 조금 그렇다고 보지만 조금 더 하락하면은 분할 매수 강하게 사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급등할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때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고요. 국내 증시 어제 주가 변동성이 좀 나오면서 막판에 무너졌거든요. 뭐 단기 고점 신호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제 이제 오전 동시효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2250을 넘더라도 차익 매물 나올 수 있고 따라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결국 저는 아직까지는 2150에서 2250 박스권으로 보고 있고 외국인들은 계속 주식 사고 있어요. 뭐 하루에 맞아요. 2천억씩 정도는. 대신 2250에서의 선물 순매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외국인들 선물 순매수가 2250에서 과연 들어오느냐 그것만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저가 매수는 할 수는 있는데 아직 이 시점은 아니다. 지금은 올라오면은 현금 챙기는 것이 좀 나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신 2250에서 외국인 선물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주식하고 매수랑 강하게 들어온다면은 시장은 2250 넘어서 한 2300까지도 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박스권 아래 2150 저번에 2133 코스피 그 아래로는 당분간은 조금 가지 않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10월 말에는 주식시장 양봉으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박스권 흐름이 좀 길게 나오면은 11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신호를 보고 계신데 박스권 상단에서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지 이 수급을 좀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13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계속 좀 사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럼 이제 살짝 꺾음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쪽에서 사들어오고 있는 거는 네. 결국에는 쇼커버링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자들 연기금 쪽에 해외 연기금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게 더 많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추세 매매하는 헤지펀드나 단기 매매하는 측 자산운용 측에서는 결국엔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뭐 쇼커버링 하고 있고 뭐 이 정도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주식시장 뭐 크게 하방 위험은 없어 보이지만 굳이 쫓아서 할 필요는 없다. 좀 더 기다리면 또 결국엔 또 박스권이니까 싸게 살 기회 온다. 좀 기다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보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외국인이 이제 계속 매수를 들어오면서 반도체 쪽을 상당히 좀 많이 계속 샀더라고요. 이 종목들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많이 산 게 결국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네. 그 두 종목으로 지수를 인위적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다른 종목은 부수적으로 조금 뭐 재료 있는 종목을 좀 사고 아니면 싸 보이는 종목 사고 좀 그러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매수가 이 두 종목에 거의 뭐 집중돼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70에서 80%.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그나마 이제 뭐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 위주로 먼저 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중소형 개별주나 조금 중가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좀 시장이 더 안정되면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 하락은 했지만 아직까지 기회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호실적 발표하고 있고요. 여전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짓누르고는 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투자 포인트가 다시 한번 좀 가깝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 이겨내시면서 종목별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